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구평 많이 어려웠죠. 등급컷이 45, 41, 36, 30. 라이브 총평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필적 확인 문구에 삶은 반짝이는 반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게 형벌. 그 베카리아의 형벌의 정치적 목적은 겁주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훈적 공포감. 응? 연습했던 건데. 그 칸트 미학은 제가 앞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뜯어드렸습니까? 나온다 했잖아. 옛날에 쉬웠던 거 어려워진다니까? 고난도 2위로 나왔잖아, 2위로. 심화 문제 2위로. 칸트의 영구평화론 그 세계시민법. 시민법은 이방인 환대지, 이방인. 이방인 환대할 때 너 공화국이니? 물어보고 환대? 응? 그 원주민은 환대 안 해? 다른 사람들도 환대 안 하고? 우리나라 그때 그러면 조선이니까 칸트 국가 프로이센 갔으면 막 난리 추방 나겠네 바로. 그리고 결국 롤스와 사계설이라 외우라 했잖아요. 자연과 인류가 의외로 어렵지 않게 나왔고. 하나하나 좀 이제 해설을 들어가 볼게요. 앞으로 이제 수능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은 패턴대로 역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제시문 분석 해보고, 두 번째 선지를 내가 주술관계 제대로 다 이해했는가, 주어, 목적어, 수어 제대로 다 이해했는가 보고, 그 다음에도 이해가 안 되면 제시문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고. 단순 단어 암기만 하면 안 돼요. 1번 틀린 분은 없겠죠. 1번은 원리 제시하는데 주된 관심 이론. 이거는 도덕현상 조사에서 기술하는데 주된 관심 갖는 거 기술. 특정 현상의 도덕현상 나. 도덕원리 정립하는 거 가. 도덕 명제. 명제는 참과 거짓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지식의 최소 단위. 명제 성립 가능성 메타. 실제적인 윤리 문제 프랙티컬 엑식. 최근에 그래서 공리주의자 싱어의 책 빈곤 해방 이런 책들 있잖아요. 도덕 관행을 경험과학적으로 조사해서 기술하는 건 기술률 이야기하죠. 정답은 2번이고 2번부터 또 틀린 사람들 있어. 다음 주장은 사상가 입장. 하버마스도 옛날엔 쉬웠지.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잖아요. 도구적 이성, 목적 합리성,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는 그 도구적 이성을 의사소통 합리성으로 대체하자는 거죠. 의사소통 행위에서 타당성 주장은 한 발언의 타당성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는 거. 타당한 주장이 뭐냐? 그 발언의 타당성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더라. 논리적인 구조가 명확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자들의 언어 행위와 함께 상황에 따라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주장을 이뤄진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 청자는 화자의 타당성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타인의 견해를 비판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본인도. 본인의 견해도 비판받고 변화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공론장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고 나가 주관적 의견을 이야기를 막 해. 하다가 내가 틀렸구나.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 입장만 끝까지 막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상호 주관성 실현이죠. 1번은 그냥 당연한 말이고 2번 발언의 진실성은 의사소통 행위에 한 합의에서 도출된다? 네 발언이 진실한지 우리가 한번 만장일치 때려보자 이런 게 아니라 발언의 진실성은 그 발언을 하는 사람 그 청자가 말한 것이 진짜 진실한가?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는 거지 합의에서 도출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문장이죠. 이상적 덤노는 선호가 일치하는 참여들 사이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선호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다가 선호가 일치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이상적 담론 규칙은 외부에 강제받으면 안 돼요. 이상적 담론 규칙 이런 진실하고 정당하고 이해 가능한 이야기 하자 라는 것은 외부 개입에 의해 변경되는 게 아니지. 이상적 담론에서 제기된 주관적 견해는 양심에 의해서 정당된다? 뭐 지금 소로야 갑자기? 이상적 담론에서 제기된 주관적 견해는 서로서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 담론에 제기된 주관적 견해가 진짜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그 서로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 5번 되게 뭐 추상적인 이야기를 써는 거죠. 정답은 2번에 1번이었던 거고. 3번은 큰 도가 사라지니 인의가 생겨나고 이는 의도나 목적은 없지만 인위적인 거. 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인위적인 거. 무릇 얘가 혼란의 시초다. 노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강압적 규범이기 때문에. 저절로 변화. 이런 것도 올해 중요하다 했죠. 직업윤리 챕터에서 공자,
통치자가 올바르게 행하면 명령 없이도 백성들은 저절로 바르게 된다. 노자도 쓸 수 있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뛰어난 선비는 그 도에 따른다? 그래서 선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결국 인의를 까고 있잖아요. 결국. 인간은 본성이 선하고 천하인 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도가는 나중에 이제 장자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그랬더니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가 바로 유교죠.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를 넓히는 거. 백성과 짐승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왜? 인의 본성을 제외하면 인간과 짐승의 본성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작년 수행에도 냈던 인륜, 인간의 공동체, 유교에서 쓰죠. 치는 별서신, 오륜. 오륜의 도를 행해서 도덕공체 완성하는 건 을이지. 연기설은 불교고. 무유의 도에 따라 지혜, 저때 지혜는 인위적인 분별지 버리고 덕 실현하는 거는 도가고. 본성을 함양하고 기르고 양성, 존심양성, 인을 실현하는 거. 기본적인 유교 입장이죠.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재물의 경지는 도가, 장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은 여기는 4번이 됐던 겁니다.